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성현입니다. 다저스가 미러키와의 후반기 첫 시리즈를 모두 내주고 말았습니다. 후반기를 불안하게 출발한 다저스와 다저스의 고민거리가 된 배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는 오늘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러키와의 상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5대 6으로 패하면서 이 후반기 첫 시리즈를 그것도 홈에서 이 스윕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다저스는 3회에 오타니의 투런 홈런을 포함해서 먼저 석점 차로 앞서갔습니다만 이 4회에 컷쇼가 연속적 시타를 맞으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여기에 중견수 파이스의 실책까지 겹치면서 결국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저스는 5회 루이지의 시즌 첫 홈런으로 추가점을 뽑았습니다만 이 커쇼에 이어서 등판한 베시아 그리고 트리비노가 난조를 보이면서 6회 무너졌고요. 결국 9회 한 점 만회에 그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저스는 사실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이 미러키 원정에서도 3연패를 당하면서 통산 첫 미러키 원정 스윕을 당한 바가 있었어요. 네, 다저스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미러키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다시 또 3연전을 가졌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미러키를 상대로 한 6경기를 모두 내줬고요. 이 미러키는 덕분에 이 10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컵스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공동 선두로 올라서게 됐는데 반면에 다저스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에 그치면서 내셔널리그 승률 전체 선두 자리도 이 컵스와 미러키에게 내주고만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3연전 다저스의 문제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발이 부진하거나 불펜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오늘 경기처럼 좀 수비가 불안하거나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선 역시도 첫 경기에서 이제 프리스터를 상대로 6이닝 동안 3피안타 10K 무실점 호투에 막히게 됐고요. 두 번째 경기는 7득점, 오늘 경기도 5득점을 해내기는 했습니다만 두 경기 모두 이 오타니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경기였어요. 네, 다저스는 전반기 내내 이 선발 투수들의 연쇄 부상을 통해서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타선의 파기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넘겨왔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다저스는 오타니의 미니 슬럼프 구간도 약간은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프리먼과 테오스카가 부진했고 이 먼시까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이 타선의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배츠가 시즌 내내 부진해서 탈출하지 못하면서 이 상위 타선의 흐름도 좀 끊기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올 시즌 배츠 선수 성적 읊어드리겠습니다. 91경기에 나서서요. 타율이 2할 4푼, 11홈런, 45타점, OPS 0.684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츠라는 이름값에 정말 걸맞지 않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기야 이제 로버츠 감독 어제 배츠에게 온전한 휴식을 줬고요. 오늘은 또 1번 타순에 오타니가 아니라 배츠를 내세우면서 배츠를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로버츠 감독은 배츠를 1번으로 기용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고민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멘탈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배츠에게는 다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번 타수는 배츠의 커리어에서 가장 익숙한 위치라면서 일단 출루부터 하자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지금의 배츠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배츠 사실 지난 시즌 상대 투구에 맞아서 왼손 골절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줄곧 1번 타순에서 뛰다가 복귀 후에는 이제 오타니에게 리드오프를 내주고 2번으로 또 옮긴 바가 있었습니다. 로버츠 감독 이제 먼시가 복귀할 때까지는 당분간 배츠를 1번으로 기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더불어서 또 이제 배츠 선수 1번 기용 이 오타니에게도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로버츠 감독은 오타니가 선발로 나서는 날에 이 첫 번째 타자로 공격에 준비하기 위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것은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실제로 오타니가 이 투타 겸업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1회에 본인이 투구한 다음에 1회 말에 리드오프로 바로 이제 타석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이 투타 겸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이 사실 1번을 피하는 게 좋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츠 선수 오늘 경기 성적, 표면적인 성적은 5타수 1안타 1득점 1삼진에 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배츠 선수 2020년 트레이드를 통해서 다저스 이적한 뒤로 두 차례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 올 시즌 포함해서 6시즌 동안 다저스에서만 WAR
26승을 쌓으면서 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프리드먼 사장은 트레이드로 배치를 영입한 이후에 12년에 3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연장 계약을 배치에게 안겼는데, 이는 프리드먼이 다저스에 부임하고 거의 6년 동안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었던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프리드먼 사장에게 배치는 확실한 S급 선수였고, 지금까지 배치의 계약은 성공 그 자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배치가 합류한 이후에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이 2번이잖아요. 그렇죠. 2020년에 배치의 그 포스트 시즌에서의 수비 장면들 모두 기억하실 거고, 그게 결국에는 다저스라는 팀의 어떤 분위기 자체를 저는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좀 혀를 뚫어놨다는 느낌이 드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배치는 시범 경기 막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몸무게가 좀 급격히 빠졌습니다. 도쿄 시리즈는 물론이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좀처럼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했었는데요. 거기다가 올해는 또 이제 체력 소모가 큰 유격수 풀타임 첫 시즌이기도 하고요. 6월 달에는 불을 켜지 않고 화장실 가려다가 벽에 발가락을 또 부딪혀가지고 미세골절로 또 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안 풀리는 시즌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실제로 배치는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타구 지표에서 대부분 커리어 로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평균적인 타구 속도뿐만 아니라 이 타구 질과 방향을 바탕으로 계산한 XWOBA를 살펴보더라도 커리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타이밍이 잘 맞은 스퀘어드 업 타구는 리그 최상위권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타구가 뻗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시즌에 이 가운데로 몰리는 공들에 대해서 득점 가치가 마이너스 7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가운데로 몰린 실투는 당연하지만 이 S급 타자라면은 장타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치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배치답지 않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올 시즌 배치의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역시 시즌 초반에 있었던 이 질병으로 인한 몸무게 감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배치 선수의 그동안의 이제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배치는 아내를 따라서 채식을 하겠다고 밝혀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 초반에 이 배치가 타격 부진에 빠지자 현지 언론이 부진의 원인을 채식에서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배치는 논란이 일자 지금은 채식을 그만뒀다면서, 채식을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78kg에서 72kg로 많이 빠지는 바람에 고기를 다시 먹기 시작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어요. 이후에 이 배치의 성적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왔고, 배치는 35홈런으로 시즌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벌컵을 통해서 몸무게를 80kg대로 늘렸었죠. 그러면서 39홈런과 함께 MVP 2위로 시즌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치의 몸무게는 타격 성적과도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질병으로 빠진 근육량이 유격수 출전 등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 배치가 타구의 힘을 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저스가 배치에게 12년 계약을 안겨줬을 당시 일각에서는 175cm에 불과한 배치의 사이즈가 나중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또 했던 거 또 기억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배치도 그동안 탁월한 운동 능력과 함께 정확한 타이밍에 배트를 공에 맞히는 능력, 좋은 선관 등으로 리그 최상위권의 성적도 뽑아냈었는데, 사실 이제 배치의 나이가 어느덧 또 이제 33살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고관절 부상 때문에 이제 외야를 누빌 수 없는 몸 상태까지도 되고 말았습니다. 네, 배치는 사실 지금도 부진 탈출을 위해서 하루에 수백 번 이상의 스윙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지난 시즌에도 유격수 수비 보강을 위해서 3시간 전부터 그라운드에 나와서 훈련을 했다는 거는 이미 유명한 일화이고요. 올해도 유격수 포지션에서 수비 지표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이건 배치가 아무래도 이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장기적으로 배치를 오래 건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체력적인 부담을 어떻게 덜 수 있을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다저스 타선이 배치가 하위 타선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또 좋지 않은 것은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점이 있죠. 당초 6주 이상 이탈할 것으로 예상됐던 먼시도 8월 초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는 점인데요. 이 프리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손에 공을 맞는 이 안타까운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골절은 피했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이 리드오프로 다시 나서게 된 배치가 후반기 어떻게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지도 이 다저스 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오늘 이 배치가 표면적인 성적은 5타수 1안타이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마지막 타석에서의 타구들도 상당히 좋았고 그렇죠. 이 스윙 역시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경쾌했거든요. 이 리드오프로의 이동이 이 배츠에 어쩌면 타격 다시 한번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배치가 살아나야지만 이 다저스 타선의 파괴력도 또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오늘 저희가 다저스의 연패와 함께 또 배츠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더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배츠 선수에 대한 여러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